제가 발표자로 나왔었고 이번에는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모임은 발표가 아니고 토론회니까 발표 30분, 토론 30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발표자에게는 1시간이 배당이 되고 토론자에게는 20분이 배당이 됩니다. 저는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농담입니다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국사농단 청문회가 저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석에 서야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원고 100매를 썼는데 이걸 20분에 발표하자면 아마 주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지금 시간이 한 30분가량 그 발표에서 절약이 됐습니다. 저 시간을 제가 조금은 쓰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공 교수님께서 중국 역사 지도집을 중심으로 한나라 장성의 동쪽 끝과 양랑군이라고 하는 논문을 오전에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애초에 동북공정을 대응하기 위해서 출범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장성 동단과 낙랑군에 대해서 발표 토론하는 것은 일반 개인적인 학회 차원의 학술 토론회와는 그 성격과 의미와 비중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책임도 무겁고 토론자의 어깨도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성 발언으로 시간을 때울 수가 없고 화기애애한 그런 논평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발표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중국 역사 지도집은 사실 철저하게 중화 중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저술된 자료입니다. 중국 역사 지도집이 발간된 이후에 이 책에 제시된 내용들이 중국 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 인식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발표자도 중국의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이 연구 결과가 확산 내지는 재확산된다는 점을 북경시 국가박물관, 산서성 박물관, 용영박물관, 길림박물관 등의 그런 박물관에서 지금 한나라 장성의 동쪽 끝을 전부 한반도 청천강까지 표기한 그런 지도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근거로 해서 그런 걸 박물관에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공정 이론을 일반화,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중국 역사 지도집에 대해서 강론에서는 반대하고 총론에서는 긍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강역과 낙랑군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면 먼저 이 자료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한장성동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단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강론에서는 일부 비판을 했지만 전체적인 총론에서 볼 때에는 대체로 긍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 연용성에서 청천강까지를 실선으로 표시했느냐 점선으로 표시했느냐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만리장성의 동단이 요동군이라고 했고 연나라 장성의 동단이 양평이라고 했는데 그 양평과 요동이 어디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발표자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발표자가 보는 지금 한장성 동단이 어디라고 보느냐? 중국 역사 지도집에는 한나라의 장성이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된 걸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한나라 장성이 한반도 청천강까지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표자는 청천강이 아니면 어디로 왔느냐? 이 문현, 노동군 중에 문현이 있고 번현이 나옵니다. 근데 문현이 아까 발표자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현은 저 연영성 안쪽에 있는데 번안현은 청천강 위역에 있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현 부분으로 본다는 것이 발표자의 입장입니다. 연영성, 문현 부분까지 한나라 장성이 왔을 것이다. 그 지역이 지금의 어디냐? 오늘날 연영성, 해성시, 영구시 그 일대가 문현이 있었다고 지금 비정을 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평자, 제가 보는 한장성의 동쪽 끝은 어디라고 보느냐? 한나라 장성은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성을 만리장성이라 합니다. 전국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성을 쌓았지만 천리장성은 있지만 만리장성이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이란 용어 자체가 생긴 것이 진시황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성, 조장성 이런 것은 천리장성이지 만리장성이 아니에요. 그걸 연결시켜서 만리를 늘어뜨려 쌓은 게 만리장성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한나라 때 쌓은 거는 한장성이고 명나라 때 쌓은 건 명장성이지. 그런데 한장성이 진나라 만리장성을 연결해서 쌓는데 서북쪽 방향으로는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북쪽으로 더 확대시킨 거예요. 서한 전 기간에 걸쳐서 동북쪽으로 만리장성을 연결해서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나라가 왜 만리장성을 연결해서 쌓는데 동북쪽은 그대로 놓아주고 서북쪽만 연결해서 쌓느냐? 서북쪽을 연결시킨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노의 방어, 하나는 비단길의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진나라에서는 그 목표가 군사적인 방어의 개념만 있었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라 때에서는 비단길의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장성은 서쪽으로 그 비단 장사를 하고 또 거기서 물물을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만리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한무제가 서쪽만 공격해서 땅을 넓혔느냐? 아니죠. 동쪽으로도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고조선을 침략해서. 그러나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사기 조선 열전에 나오지만 한사군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또 한사군 성을
한 사군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제 때 만리장성의 동북방을 연결해서 쌓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가 그 이전에 유방이나 아까 그 한 문제가 충노한테 보낸 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은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그 안쪽을 지키고 당신은 북쪽을 지킨다. 그러니까 한 문제 유방 그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무제 이후에 그 장성에서 더 밖으로 영역을 확대한 거죠. 그러면 서북방은 새로 강역을 빼앗으면 한무제가 전부 북방에 성을 쌓는데 왜 동북방에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성을 안 쌓느냐? 물론 그것은 그 이유를 설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한사군이 요령성과 한반도 부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계가 오군을 설치했던 그 지역이 진계에 의해서 빼앗겼지만 고조선 땅을 진시황이 다시 나라가 어지러워져가지고 15년 만에 망하는 와중에서 천하가 아주 혼란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 시기에 고조선이 다시 그 지역을 회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국력이 강화된 뒤에 이건 옛날에 우리 연나라 오군이 있던 땅인데 그거 우리 땅이라 해가지고 다시 그 지역을 빼앗아서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연장성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새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나라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하고는 불과 15년 간격밖에 없습니다.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했으니까 15년 만에 만리장성의 주인이 한나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결국에 연나라 장성의 동쪽 끝입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해가지고 북방에 있는 진나라, 연나라, 조나라 성을 연결시켜서 쌓는데 그 삼국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연나라예요. 그러니까 연나라의 동쪽 끝이 진나라의 동쪽 끝인 거예요. 진나라의 동쪽 끝이 한나라의 동쪽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였느냐? 이것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였느냐?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나라의 장성의 5군의 동쪽 끝 양평이 어디였느냐? 이거를 밝히면 한 장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연나라 장성을 말이죠.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다 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유략에 나오는 만벌한이 고조선의 서쪽 그 강역이고 연나라의 동쪽 강역이라고 해서 거기다 그렸는데 그 연나라의 장성 동쪽 끝을 그 근거가 유략이라 이 말이지. 근데 유략이라는 책은 우선 만번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세 글자 자체가 역사상의 다른 문헌에는 그런 지명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탈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료도 사마천사기라든지 연책 연세가라든지 다른 기록에는 만번한 진계가 고조선을 정벌해서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이 없어. 그 500년 뒤에 삼국지 원문도 아니고 주석에 배송기라고 하는 송나라 사람 주석에 인용해가지고 나온다니. 사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 지명상에도 역사상에 없는 지명이니까 오탈자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청천강이라고 갖다가 비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학계는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주류 학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연나라의 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연나라에 성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연나라 북쪽에 장성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진계가 북방을 개척해서 쌓은 성을 연북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연북장성을 쌓기 전에 연나라 남쪽에 또 성이 있어요. 그거는 전국시대에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나라가 남쪽으로 조나라하고 또 동쪽으로 제나라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으니까 제나라와
조나라를 방어하기 싸운 것이 남쪽 장성이에요. 남쪽으로 제나라, 조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남 장성의 서쪽 끝은 서수현 수성진이라고 하는 것이 문헌에 지금 증거가 됩니다. 근데 진태강 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수성현이고 또 장성의 기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장성의 기점이 거기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남장성이 아니라 연북장성인데 이 연북장성에 관한 기록은 사기 흉노열전에 이제 진계가 고조선 땅을 빼앗아 가지고 조양부터 양평까지 쌓았다 이거. 서쪽은 조양이고 동쪽은 양평이라 이거지. 그럼 그 양평이 어디냐? 상곡군 지역이다. 하북성 지금 장가구 회례현이라고 하는 북경 서쪽에 상곡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북경 서쪽 지금 장가구시 일대가 상곡군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 공인하고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쪽 끝이 어디냐고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설이 만번안이고 만번안이 청천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집에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집의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계도 아주 주류 학계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정도. 그런데 이 연나라의 양평현이 어디냐?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인용했습니다만 수경주에 보면 양평이 평주 지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서진시대 평주. 수경주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북유시대 역도원이 썼는데 북유시대 역도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평주의 치소다. 평주가 어디입니까? 북경 동쪽의 평주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수경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한서 원소열전에 당나라 고종의 아들 장해태자가 주석을 내는데 거기에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한다. 얘 성이 평주 노룡현 서남 쪽에 있다.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연북장성의 동쪽 끝인 양평,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 서남 쪽, 여기가 한나라 장성의 동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가 한사군의 낙랑에 대해서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장성의 동단이 청천강까지 연결된 것을 발표자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이 있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학계가 낙랑군이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했다고 해석하는 학계의 통설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평자는 한사군의 낙랑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낙랑에 관한 자료 수백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이거야. 아까도 우리 유창종 관장님께서도 이 대문을 많이 인용해서 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전한서가 어떤 책입니까? 한무제 당시의 기록 아니에요. 또 거기에 나오는 가연지란 사람은 한무제 시기하고 50년 차이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동과 갈석하야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이 현도낙랑이문이라 현도낙랑으로서 구원을 삼았다. 이게 전한서 가연지전에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한반도에 갈석산이 있습니까? 요령성에 갈석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에 대동강 유역에 한무제가 낙랑군을 설치했다면 백두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하든가
압록강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하던가 그랬을 것이고, 요령성에 설치했다면 요령성의 대표적인 산이 의무려산입니다. 그럼 의무려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백두산도 아니고 의무려산도 아니고 갈석산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갈석산이 중국 역사상에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또 최초의 갈석산은 전국시대의 전국책에 나오는 갈석산입니다. 후기에 뭐 두통전이라든지 뭐 이 태평한국이나 이런 후기에 변경된 갈석산이고, 최초의 전국시대에 나오는 갈석산, 이것은 몇 나라의 국경을 이야기하면서 남쪽 국경이 호타하 역수가 있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또 이어서 연나라 국경 남쪽 안에 갈석산과 안문산의 풍요로움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문산은 지금 산사성 쪽입니다. 그럼 안문산 옆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전국시대의 갈석산은 분명히 호타하 위쪽에 그 부분에 갈석산이 있었고, 지금의 낭하산, 백석산 그 부분이 고대의 갈석산입니다. 지금 현재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발해 가에 우뚝 솟은 산이지. 동서를 가로질러서 중원과 동위를 나누는 그런 경계가 아니야. 갈석산을 지나서, 갈석산 안쪽은 한문제 강역이니까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나라와 진시황의 진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선이 갈석이고, 연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선이 갈석이고, 한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선이 갈석인 겁니다. 그때의 갈석은 현재의 발해가에 있는 우뚝 솟은 갈석산이 아니라 동서를 가로질러서 중원과 동북을 나누는 이 갈석산이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명명백백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안 됐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국의 강간사학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태도는 오조선 중심지의 변천이라는 논문에서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에 대해서 그간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설과 남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설이 견지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한대의 요동군이 오늘날의 요동 지역에 있었고, 그 속현인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 지역에 있었다면 자연 요동군의 동편에 있었던 낙랑군의 하는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했음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진장성의 동쪽 끝이라는 주제로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연진대 장성의 동단에 대해서는 그간 세 가지 견해가 견지되어 왔다. 즉 요동설, 낙랑군 수성현설, 요소설 등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결론에서 진장성의 동단은 사기 한서의 기록과 현존하는 장성 유지를 통해서 볼 때 요동설이 타당하다. 이렇듯 진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면 진한의 요동군은 지금의 요동 지역에 있었던 것이 되며, 낙랑군은 자연 그 동쪽인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 분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돈의 주장에 따르면 요동군의 소속현 중에 하나가 서안평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 지역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요동군이 함흥성 지역에 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안평현이 압록강 하류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그 근거는 뭐냐? 거기서 유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안평낭미안이라.
안평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거 서안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안평이라는 말은 평안하고 평화롭다고 하는 그런 길상 의미로 쓰는 거지 거기서 서안평 지명이 나온 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거기가 서안평이고 여기에 서안평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요동군이고 여기가 요동군이니까 그 요동군 동쪽은 한반도 서북쪽 망남군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지금 학계가 이 기초가 약한 겁니까? 그 안평 남리양 그거 가지고 서안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오늘 원평자는 요동군 서안평과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요사 지리지 상경도 임항부 조항에 보면 상경 임항부 본한 요동군 여러분 가진 책을 보십시오. 88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88페이지 상경 임항부 본한 요동군 서안평지지 신망월 북안평이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뭐 누가 장난으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요사라고 하는 거란족이 쓴 역사 정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우리 민족이 쓴 것도 아니에요. 거란족이 무엇 때문에 요동군 서안평이 우리는 지금 학자가 압록강 유역에 있다고 하는데 임항부, 상경 임항부가 어디입니까? 요 나라 때에는 5경이 있었어요. 상경, 중경, 남경, 동경, 서경 5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경이 어디냐?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 파림좌기 내몽고 적봉시에서 서쪽으로 더 가가지고 있는 데가 상경 임항부입니다. 여기가 서안평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요동군 서안평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명예를 걸고 쓰는 책에서 지금 이거 거짓말 해놓은 겁니까? 응? 우리 민족이 있었습니까? 거란족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강역을 넓혀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사하고 이 노태돈 이 두 사람 그 두 설 중에 어떤 것이 역사 사실에 더 부합하느냐? 제가 볼 때에는 논평자가 보기에는 요사의 설이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유는 만일에 노태돈의 주장대로 서안평이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면 이것은 중원의 동쪽에 이 압록강은 중원의 지금 동쪽 아닙니까? 근데 이 서안평을 왕망은 북안평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북안평. 북쪽은 하북성 지나서 중원에서 저 내몽고 쪽으로 올라가야 북쪽이지. 이쪽은 지금 동쪽 아닙니까? 맞지 않잖아. 그 방위 개념 없이 그냥 동쪽에다가 북안평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또 후한서, 한서 이런 책에 보면 거기에 서안평현이 있을 때 중국 산동성 쪽에 치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현으로 동안평이 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안평이 있으니까 여기는 동안평이라고 또 할 수가 없지. 산동성이 동쪽에 동안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동성 동안평에서 서안평이 되려면 여기에서 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어야 서안평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상경 임항부, 내몽고 적봉시 서쪽 여기는 산동성 쪽에 보면 서쪽입니다. 동안평에서 보면 서안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안평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게 맞죠. 또 중원에서 보면 내몽고 쪽은 북쪽이니까 왕망이 북안평으로 거치는 것도 맞다 이거야. 근데 지금 압록강 유역을 서안평이라고 하면 왕망이 북안평으로 바꾼 것도 안 맞고 본래의 서안평도 안 맞아. 망이상. 그래서 저는 요사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왕만이 있어도 않고 저는
이 오늘날 요사의 사로적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나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의 찌꺼기, 이 먼지를 걷어버리고 바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역사 사실에 근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강단 사학은 지난 광복 70년 동안 요동군이나 양랑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논문 발표를 해왔습니다. 돈도 많이 썼지. 그러나 요사의 이런 기록